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과 사후까지 관통하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전이 선종을 등에 업고 되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거고, 글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게 선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야, 너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언제 되느냐? 지금 살았을 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불교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금강경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과 관련된 얘기를 왜 하느냐? 시즌이기 때문에 4월 8일 날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 입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3월에도 입제한 듯한 이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전생입니다. 전생이고 또 4월 8일 날 입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저는 입제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항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화엄경, 그 다음에 하나는 법화경. 화엄경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화엄종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통해서는 천태종. 법화경이 천태종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니까 화엄종. 근데 법화경을 왜 천태종인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천태종은 법화경에서 아이디어들은 얻었지만 실제로 천태지자대사가 만든 철학체계가 더 커요. 물론 뭐 화엄종에도 현수 법장 스님의 그 부분이 더 크기는 한데, 그래도 저쪽은 화엄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여기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경전들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 비중이 더 커. 그러니까 뭐라 할까, 대지주 지분이 굉장히 높은 데가 천태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열반경, 열반경이라는 게 있고, 열반경 위진남북조를 위진남북조 시대, 육조 시대를 대변하는 오동진 송제양진의 육조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전 열반경.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행해서 오교구산 중에 하나가 열반종이 있었고, 고구려의 마지막 저 비례방장으로 나오는 보덕화상도 고구려에서 열반종을 가지고 백제의 완산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 거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뭐 제가 지어내는 얘기들은 아니고, 우리가 슬렁슬렁 얘기해도 다 근거가 있는. 근데 다 믿을 건 아니더라고, 제 말도. 왜냐면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자꾸 착각을 해. 기억에서 오류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는 뭐 이걸로 밥 먹고 계속 했던 사람인데 뭐. 그래서 열반경 있고, 이 열반경 말고 또 하나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백종원의 만능간장 같은 그러한 기본적 베이스를 까는 경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반야신경.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법화경은 사실 잘 안 하고, 지금 우리는 화엄종과 선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화엄종, 선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화엄경 약창계는 해도 법화경 약창계는 잘 안 하지. 법화경 약창계도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하시는 분들은 뭐 사경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약간 별도 집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한국 불교의 주류는 화엄종과 선종이 섞여 있는 구조라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그냥 범용이고
한국 불교의 이런 교학적인 색깔로는 법화경보다는 화엄경 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반야경은 그럼 작동을 안 하느냐? 반야경에서 나오는 핵심 사상이 불성 사상입니다. 열반경. 불성 사상입니다. 열반경에서 제가 올해 지금 열반경 갖고 책을 쓰려고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얼마나 아주 요량 있게 써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37권, 뭐 40권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저거를 잘 이렇게 뽑아내서 그 뜻만 잘 간취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으라는 게 저에게 떨어진 과제인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대가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잖아. 이런 거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반기에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잘 간취해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불성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불성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관점들이 약간씩 달라.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뭔가 뚜렷한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관점. 그게 보통 이제 선불교에서 나중에 그걸 답습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마치 실체화하는 것 같은 방식들. 그래서 뭐 주인공을 찾아라는 운동, 무슨 네 안에 뭔가가 있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야말로 불성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불성 사상이 지금 선불교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반야부 경전 중에서 이 반야경 계통 중에서 577권 한 권을 뽑아서 이게 600권짜리니까 600권짜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권을 뽑겠다. 요거는 이제 엑기스를 뽑겠다는 거고, 요거는 핵심을 뽑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토막만. 엑기스하고 핵심, 엑기스하고 한 토막의 차이라는 게 이게 좀 재밌지. 그러니까 인삼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홍삼을 만드는 거고, 홍삼 엑기스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그 제일 어떻게 보면 사포닌이 많을 것 같은 그 토막을 먹어보는 거고. 그래서 홍삼 엑기스를 먹었을 때 인삼의 맛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삼이거든요. 근데 그 향 때문에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몸이 좋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그 인삼, 수삼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씹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런 눈빛으로 보거든요. 맨 처음에. 저건 뭐야? 좀 약간 오징어 씹듯이 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야? 이러다가 하나 줘봐요. 이거 하나 주잖아? 더럽게 먹어요. 하나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만 먹든가. 계속 받아 먹어. 그러면 사오든가. 처음에는 굉장히 미개한 눈빛으로 보다가 주면 또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근데 그게 호불호가 있는 음식은 맞아요. 왜냐면 향이 독특하거든. 향이 센 음식은 모두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홍삼은 그냥 그런저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엑기스를 뽑아버리면 그 원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향을 좋아하니까, 그 쌉소름하고 그 약간 야리한 그 향을 좋아하니까 다리를 먹지. 몸통은 별로 맛이 없고 다리가 맛있지. 다리가 그게 강하잖아. 씹어보면. 그죠? 그래. 먹어봐. 몸통은 약간 무 같아. 약간 다른 맛의 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 별로 맛이 없어요. 먹어보면. 그래서 그 다리를 뜯어 먹는 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면 600권 중에서 577권째의 금강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금강경 사경하는 거를 지금 또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수계법회를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사격 목표를 한번 해볼까.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불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불교는 명상주의입니다. 불교도 원래 명상이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남방불교 명상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된다. 저게 대부분 안 되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왜? 수행법에 더운 쪽 수행이 있고 추운 쪽 수행이 있다니까. 범용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도 똑같이 생겼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이거 온도를 낮추면 뭐 우리 거는 옛날 거라서 그렇진 않은데 이게 요즘은 겸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히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명상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후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인간이지만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저 남미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빨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냥 같은 인간 범주로 놨을 때 같은 것뿐이지 실제로 이게 똑같냐? 아니지. 사고방식도 달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안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초상화 같은 식으로 그린다. 그래서 모나리자 뒤에도 산수화가 나오는데 모나리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산수화가 존재하는지도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산수 속에 사람을 본다. 산수 속에 사람을 본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대상이 안 잘라지게. 그러니까 에펠탑을 가면 에펠탑이 다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해서 사진 찍을 때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어디를 가든 인물 중심으로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여권 사진 같이 찍어버리고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예, 모나리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찍어버리고 우리는 나도 나와야 되지만 대상이 나오게 찍는다. 그리고 언간하면 안 잘리게 찍으려고 노력한다. 얘도 안 잘리게 하려고 하고 나도 안 잘리게 하고. 그리고 자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좀 있지.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허리까지 자르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들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은 머리 작고 늘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머리 작고 늘씬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복이었다. 그림에서 보면 하인들이었다. 그리고 머리 크고 상체가 밝잖아요. 약간 똥똥한 그런 스타일들이 양반풍이다. 보살님 옛날에 양반이었어요. 전생 양반이다. 전생 양반. 그 양반. 그거 예전에 일찍 태어났으면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딱 얘기 들었어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늘씬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거는 서구적 관점의 미의 관점을 동아시아에도 자꾸 보편화시키는 거야. 그거는 문화적으로 종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를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양놈들이 저 동아시아 사람들을 놀릴 때 이 짓을 하거든. 눈이 작다. 그런 거 들어보셨지? 이게 아시아인들 혐오할 때 걔네들이 취하는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코쟁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걔네는 이 짓을 하거든. 근데 저는 눈이 왜 커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관상적으로 얘기하면 학은 아니지. 그냥 야매니까. 관상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작은 게 돈복이 있다라고, 돈이 안 샌다라고 한다니까. 돈이 안 샌다라고. 이거 축복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검은 동자의 위아래가 가려지는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 이거 조금 더 가려야겠네. 이렇게 살짝 덮이는 눈이 돈복이 있는 눈이라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를 그렇게 얘기했었어. 이렇게 턱에 약간 볼살이 있고 눈이 약간 작아서 위아래가 살짝 가리고 너무 가리면 그거는 아시아인도 수용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눈이 너무 큰 거를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있었어. 눈 큰 놈 겁 많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리고 눈가리가 너무 크면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배신자 형상이라고.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배신자. 검은 동자 위로 눈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는 기본 사이즈는 검은 동자를 한 1mm 정도 덮는 위아래로 딱 덮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눈 작은 걸 선호했구나. 눈 작은 걸 선호했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눈 큰 걸 선호했냐면 그 일본 만화가 들어오면서 일본 만화 캔디 이런 거 막 눈가리가 막 입다시만 하거든. 아이 진짜 그거 뒤통수 잘못 때리면 막 튀 나온다. 눈가리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인체를 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되게 웃길 거예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부처님 머리지. 만약에 존재하면 되게 웃긴다. 제가 지금 존재하면 되게 웃길 거야. 그래서 일본만 아시잖아요. 눈 이렇게 막 아톰 이런 거 눈가리가 막 이렇게 뭐 쌍라이트를 키고 다니는지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는 서구를 극복하면서 더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자기가 컴플렉스 있는 거를 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만화 보면 머리색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아시아인들은 거의 한 90몇 %는 다 검은색 아니요? 그냥 우리 주변에 다 검은색이지 뭐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아시아인인데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에 약간 이게 있어요.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눈 크고 얼굴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선호하는 상. 그리고 그러한 선호하는 상이 가장 집대성돼서 나온 게 불상이에요. 조선시대 불상. 보면 떡대 좋고 얼굴 크고 두상이 크다는 뜻이에요. 두상 크고 눈 작고 다르죠. 보살님 복 받았잖아. 보살님 복 받았어. 그래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줬잖아. 나 돈 뽑기 쓰려고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돈 뽑기 쓰려고 내가 눈을 작게 뜨는 연습을 해. 눈을 작게 뜨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하려면 이게 눈썹이 떨어져야 돼요. 눈썹이 좀 많이 떨어져야 돼. 초년에 성공하려면.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딱 떨어져 있거든. 또 여기가 떨어져 있고 맞박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밝아야 돼요. 아니 그냥 관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연예인들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좀 뽑았어. 내가 성공하고 싶었어. 근데 별로 뭐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맞박도 좀 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훤하게 돼. 이제는 너무 비극적이지. 너무 비극적이지. 그래서 서구적 미의 기준을 가지고 동양인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미의 기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명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운 쪽에서 살던 사람하고 추운 쪽에서 살던 사람이 생각이 똑같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젓가락 쓰는 사람하고 포크 쓰는 사람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몇 세대 이상 누적되면 다른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걔네는 악수를 하고
어디는 합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특수성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왔을 때, 인도 불교가 넘어왔을 때 불교의 가장 큰 강점은 명상입니다. 부처님이 명상을 하는 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저렇게 눈 감고 있잖아. 저게 구형탄 눈, 약간 구형탄 눈인데, 구형탄 모르죠, 여러분? 몰라도 돼. 찾아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만화인데 약간 졸리게 나오는 애가 있어. 만화 주인공인데. 우리 때 유행했던 만화가 있어. 구형탄이라고. 고행석 만화 뭐 이래가지고 있어. 그거하고 예전에 그 까치 나오는 이름이 뭐지? 그 만화가 이름이 이연세. 그런 거하고 유행했었어요. 우리 또 할 일 없어서 그런 것도 엄청 봤지. 맨날 졸리게 이렇게 나와. 그런데 그래서 인도식의 수행법이 있는 거고, 그 인도식의 수행법이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 불교의 저게 주특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특기가 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한 시대 때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에 그런 수행법들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소승불교, 남방불교에서 하는 뭐 대념처경이나 안반수의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초기에 넘어옵니다. 그게 중국 불교사의 첫 장을 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세고의 소승 선관 전례. 그러니까 안세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남방불교 같은 윗바사나는 저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사자이기 때문에 그건 전례에 그러니까 윗바사나나 사마타는 사실은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는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 스님도 뭘 하냐면 천태 마하지관, 지관법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니까 천태식으로 또 다르게 만들어낸 수행법, 그걸 지관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면 남방불교의 사마타 윗바사나랑 같은 거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을 할 뿐이지 서로 개념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국인 아니요? 한국인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해. 그렇지만 여당에서 말하는 거하고 야당에서 말하는 개념이 약간 다르지.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느냐? 그럼 뭐 여당은 뭐라고 쓰고 야당은 뭐라고 쓰냐? 그런 건 아니야. 다 한국을 위하는 거고 한국인의 뭔가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개념이 다르지.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지. 한국인은 이 나라 안에서는. 물론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 조선인이지. 북조선이잖아, 저기는. 북조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렇게 뭐 대단할 만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거, 방법의 기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수식관과 관련되고 정신집중과 관련된 게 대념철경, 안반수의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안세고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전래가 됐어.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게 영향을 미쳤느냐?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 중국 사람한테 안 맞아요. 동아시아 사람은 다 안 맞아. 왜? 지금도 윗바사나나 저 남방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느려 터졌거든. 우리 때 윗바사나가 사실 80년대 말 이때 윗바사나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또 우리는 또 그런데 굉장히 그 시절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탁하면 뭐 다 해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면 뭐가 있냐면 그게 잘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는데 1시간 걸려. 무슨 거북이 대기 훈련 뭐 이런 거야. 그걸 지금 나만 답답해 했겠어? 우리 조상들은 안 답답해 했을 것 같아? 그거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 조상들이 다 장인 정신이 있고 성질이 되게 안 급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인 정신도 없어지고 우리가 빨리빨리가 됐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장인 정신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승질 급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제가 늘상 드는 예시가 있잖아. 황룡사 구축목탑 짓는데 1년 걸렸습니다. 내가 자장률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면 정확해요. 1년 걸렸습니다.
그거 뭐 한 10년, 20년씩 걸려서 지은 거 생각 들지? 이렇게 대단한 80m짜리 목조를 어떻게, 나무 쪘을 것 같아? 바닷물에 뭐 담그고 나무를 쪄서 뭘 어떻게 하고 1년 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나무 쓰고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나무 갈라지고 다 그 생각,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빨리빨리까지 그렇게 못 참아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빨리빨리가 된 게 아니야. 그냥 무슨 놈의 일본이야. 뭔 나쁘기만 하면 전부 일본 핑계를 대는데, 내가 일본을 두둔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 가봐. 우리같이 빨리빨리 하나.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걔네. 일본이나 중국에도 없어. 그런데 이 빨리빨리는 뭐냐면 약간 추운 쪽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열도 나기 때문에 더운 쪽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면 열이 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열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릇빠릇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지구상으로 봤을 때, 전 지구본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위도 정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잘 살고 한 번씩 해먹어 봤어. 이유는 뭐냐? 약간 추우니까 빠릇빠릇하게 움직여.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적으로 식량이 약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릿고개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 약간 지금보다 더 추웠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따뜻해진 거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 근데 지금은 물론 뭐, 건물이 좋아지고 옷이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뭐 눈 쌓이고, 그 다음에 마당에 스탠 대야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그 대합물이 하루아침에 얼어. 자고 나면 이따시만한 게 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뚝 던지면 이게 또르륵, 이게 안에 있는 얼음만 빠져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봄까지 가. 왜? 계속 추우니까. 맞잖아. 수도가에. 지금 물 내놓으면 그 정도가 한 방에 얼까? 이만한 두께가? 그리고 예전에는 한강 얼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한강이 1년 지나도 완전 어는 거는 불과 며칠밖에 안 될걸? 그러니까 따뜻해진 게 맞아요. 물론 시설이 좋아져서 덜 추위를 겪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따뜻해진 게 맞다고. 그래, 뭐 명태가 없어지고, 무슨 뭐 강릉에서 뭐 커피가 자라고, 뭐 차가 재배되는 데가 높아지고, 옛날에는 대구가 사과예요. 그랬더니 대구는 이제 사과 안 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 맞잖아. 제 말이 다 맞잖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추운 기후ter에서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빠릇빠릇하고 먹을 게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 뺏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를 굴려야지. 뭔 뜻인지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오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튀어야지. 무슨 미친 짓을 해야지. 그래서 그 원칙들을 잡고, 무슨 뭐 노인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등, 지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등, 뭐 오만 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집에서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못 든다. 밥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개구라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조선시대 때는 정상적인 집은 독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는 쌍놈들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나 쌍놈,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거나, 왜? 전부 독상을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찰에서 바루고양도 실제로는 떼거리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상 문화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대대로 우리는 다 겸상이었어요. 쌍놈입니다. 쌍놈입니다. 이거 뭐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우기지 마. 뭐 대대로 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뭐 말하면서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말을 할 수도 없었다니까, 독상 문화는. 혼자 먹는데 말을 하면 더 이상하다. 내가 혼자 먹고 있는데 자꾸 궁시렁궁시렁 거려. 이러면 꼭 꼽아야지. 그래 내가 꼽아 안 꽂으려고 머리카락이 없잖아. 여러분은 꽃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못 꼽아. 어디다 꼽을 거야? 귀에다 꼽아? 귀도 하나 이렇게 자를까? 보호처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지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그 윗도 사람들이 지능이 상대적으로 발전해서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룰을 정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너무 힘들거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그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애가 사진 찍기 전에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 개하고도 겸상을 하고. 야, 그 개하고 겸상하는 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진짜 밥상이 날라올 만한 일이다. 요즘은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날 개랑 겸상을 하는 걸 보면 흥미롭지.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다. 그것은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 맞고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불교는 또 윤회론이니까 동물과도 평등 이렇게 생각하면 개하고도 겸상. 반려동물 인구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나도 몸을 사리는 거야. 몰라. 저는 동물을 원래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 사람하고 더운 지역은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면 굳이 뭐 이렇게 막 머리 굴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더운 지역 사람들이 느리고 약간 게으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가 나는 나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나빠요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빨리 이게 살게 된 거야.